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최근 대전 대사학원 비리 사태가 검찰 수사를 통해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법인 이사장과 교사 18명 등 총 25명이 기소가 돼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지금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가 지금 도마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통한 징계 여부를 결정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교육청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이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비리 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기소 후에 대전시 교육청은 전교조나 대전교육공공연대 이런 교육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흘러도 끊이지 않는 논란과 의혹 속에 대전시 교육청의 대성학원 감싸기 행보와 이중잣대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교육청 자체의 신뢰에도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학원 비리 사태의 문제와 해법을 오늘 패널들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철 국장님. 네. 이 대성학원 비리 사태, 이 본말이 뭡니까 이게? 네. 어떤 사건입니까? 시중에서 계속 말로만 떠돌고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던 그 토착 사학 비리가 원초적인 것이 검찰이 손을 대면서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몇 년 전서부터 말로만 꾸준히 나오던 그 토착 사학 비리 관련돼서 지난 4월 29일 정도 됐네요. 그때 이제 검찰이 수사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98일 만입니다. 그는 3개월이 넘게 100일이 다 되도록 지난 8월 5일 날 결론을 냈지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주위에서 지켜보는 시선은 그 신규 채용 비리에만 좀 편협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그 여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현직 교사 18명을 비롯해서 법인 관련자들 그리고 그 납품 관련자들 이렇게 해서 총 25명, 그 중에서 4명이 구속 기소가 되고 나머지 21명이 불구속 기소가 된 토착 사학 비리 예, 그 처음으로 파헤쳐진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사건이라면 큰 사건이죠? 큰 사건이지. 자, 우리 의장님, 이 대성학원 비리 유형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떤 비리가 나왔습니까? 우리 풍문으로만 들어봤던 이 채용 비리, 또 공공연하게 떠돌았던 이런 비리가 이번에 면실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교사를 채용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시험을 보는데 미리 시험지를 미리 유출시키는 방법, 또 시험을 보고 나서 답안지를 바꿔오는 방법, 또 교장이 심사를 하면서 미리 물어보는 거를 주는 방법, 또 진급하면서 교사에서 진급을 하면서 현금으로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의 그 상임이사로 있는 안 씨는 지금 출제위원, 임용시험 출제위원 관리위원을 하면서 그 부인 조 씨는 그의 출제위원을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채점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안지를 미리 유출시키는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안 씨 부부는 채용할 교사들을 미리 찾아다니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금품이 안 오는 어떤 A씨의 어떤 교사 부모는 학교에서 그 난방공사, 기계설비 난방공사를 3천여만 원치를 해주고 그거로 퉁치는 방법도 있고, 또 B씨의 아버지는 교육청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그 대성학원 학교에다가 인조단지를 만드는데
그 5억이라는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서 한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이 전체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재단 운영은 그 가족들이 그냥 우물딱 주물딱 하면서 전혀 공개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비리가 교장을 포함한 이사를 포함한 그 상임 이사장을 포함한 그 부인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다 힘을 합쳐갖고 학교에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수법이 대단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수법이. 네.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뭐 아니라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선생님 하면은, 우리 그 그림자도 안 밟는다라는 그런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돈을 받고 교직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본전 생각도 좀 날 것 같아요. 본전 생각이 나서 좀 이게 좀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대성학원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장사를 한 꼴이 됐어요. 우리 이사님, 이런 거 대전시 교육청이 좀 어떻게 좀 세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제 교육청 나름대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뭐 선수를 치고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이 제한적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립학교들의 전체적인 문제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지금 모든 사립학교에서 이런 비리들이, 인사비리, 재정비리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사립학교 이 지금 대성학원 같이 이런 그 자사고나 이런 데는 거의 100%가 학부모보다입니다. 이게 이 학교에 지금 예산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대전 시내에 있는 자사고의 예산이 30억에서 한 6, 70억까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재단에서 돈을 드리는 돈은 뭐 5천만 원 이하인 학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100% 거의 다가 이 학부모들이 하는데, 그 학부모들이 그 돈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투명하게 밝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모든 이 자사고의 지금 자사고나 사립학교들이 보면은 족벌 체제 돼가지고 지금 대성학원도 보니까 이사장이라는 분이 91세예요. 아, 현재 예. 그 안모 이사의 어머니죠. 예, 그런데 네. 이사장이면 91, 그 노인이 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사회적 통념에 비해서 연세가 너무 드셨다. 또 그리고 그 어떤 그 적당한 분들, 사회적 명망이 있고 또 좋으신 분들이 이사장을 하시는 것들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분이 2020년까지 이사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0년까지 이사장 하시기로 돼 있대요, 이게. 그럼 20년이면 지금 몇 년 5년 남았죠. 5년 남았으면 96세까지. 아니, 우리 송혜 선생님도 있는데 뭐 너무 나이로만 갖고 아니 글쎄요, 거의 종신 아닙니까? 거의 종신 같아요. 네. 종신인 것 같고, 또 이사들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사회적으로 대단히 명망 있는 분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 대성학원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이사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건 조속히 이건 암이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이 혁명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체제가 체제인 만큼.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이 상태를 놔두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립학교들은 다들 조마조마하는 거죠, 다들.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우리 청문회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습니다. 안 걸린 사람과 걸린 사람과의 차이 같아요. 안 걸린 학교와 걸린 학교의 차이. 재수없어 걸린 거래요? 재수없어 걸린 거, 이것도 뭐 네. 다들 그렇게 되는 건데, 재수없이 걸린 것처럼 되는 건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학부모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비리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이러면 그 직위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직위 해제를 시켜라 라고 해서 이사에서 또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직위 해제 시켜라 해가지고 시키는 게 또 아니에요. 또 보니까 이사에서 그런 요청을 받고 이사에 안건을 올려서 이사에서 직위 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들은, 선조치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겠고, 또 교육청에서 또 한 가지 이 미흡한 것들은 이게 지금 의혹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교육청도 뭔가 관련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빨리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 조치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 성 국장님. 네. 그렇다면은 대전시 교육청의 뭐 미온적인 태도 지금 직위 해제 나왔는데 그뿐만 아니죠. 할 수 있는 조치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뭐 안 하고 감싸는 듯한 네. 뭐 이런 얘가 뭡니까? 뭘 보고 이렇게 시중에서는 뭐 이 설동호 교육감이 대성하고 대성중학교에 교사를 지내서 반대를 못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뭐 교육감 선거 때 뭐 이렇게 좀 뭐 이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네. 뭡니까 이게? 각종 의혹설은 아직 명확히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꾸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초적으로 대전시 교육청의 문제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학교육법하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대전시 교육청에서 사학 임용, 신규 임용 처리 비리에 대한 규칙이나 법률이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면 강원도청이나 경기도청이나 이쪽에 보면은 사립학교 교원 인사 업무 매뉴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채용 시 뭐 서류를 잘못 냈다든가 비리가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결격 사유가 있으면 채용 후에도 임용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시에는 사학 임용 비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세종시에서는 그래도 21일 날, 지난 21일 날 이사회에다가 직위 해제를 해달라고 넣습니다. 그 명분은 사학법에도 분명히 58조 2항인가 사학법이 있습니다. 아니 세종시 교육청도 이 대성학원에 거기 학교가 있죠. 18명 교사 중에 3명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거기 세종시에 무슨 학교죠? 성남고등학교입니다. 성남중학교랑은 절대 착각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혀 성남중학교는 이제 재단 소속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고등학교만 거기에도 3명의 교사가 지금 연루가 돼 있습니다. 그 3명의 교사에 대해서 직위를 해제를 해달라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21일 날.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이사회에다가 그 근거를 58조 사학법에 보면은 형사 사건에 연루 중이거나 지적을 당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직위를 안 줄 수가 있다라는 좀 넓게 포용스럽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건으로 인해서 형사건으로 지금 연루돼 있으니 직위를 해제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할 거 도리는 했네요. 그러니까 거기도 자체적으로 세종시 교육청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학 비리에 대한 채용 비리에 대한 규정이나 룰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확대 해석을 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대전시 교육청은 안 했다는 거죠? 현재 못하고 당연히 또 해봐야 지금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직위 해제를 하겠다가 아니라 직위 해제를 이사회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지금 현재 이사장님도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상임이사부도 지금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할 상황이다 라고 미리 판단을 해서 그냥 거기에다 물밑으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고 직위를 해제를 하라고 자체적으로 물밑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이 정도로. 아니 그럼 관선이사 같은 것도 파견? 관선이사는 전체 이사 중에 이사회를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인원수가 있겠죠. 몇 명에서 몇 명이 지금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 상황입니다. 이사회 자체. 그런데 사실은 관선이사는 파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인원수가 18명 정도 되는 비리가 있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의 책임은 아마 교육청에서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비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또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비리가 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학부모하고 학생들입니다. 수업권이 중요하거든요. 또 그리고 특히 고3들 이 학생들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입시가 있는데 수능 있죠. 입시가 있는데 학교가 온통 비리에 휩싸여가지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내 돈 내놓고 내 돈 어마어마하게 자사고 가가지고 더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자사고에 돈 많이 들여가지고 보내놓았더니 온통 비리 때문에 아이들이 뒤숭숭해서 그게 이제 학생들의 수업권 아닙니까? 수업권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많이 고민을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비리가 일어났을 때 철저히 조사하고 아이들의 그 수업권을 보장하면서 나중에 어떤 방학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처벌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 장님 다른 사립학교는 얘가 우리 대전에 어떻습니까? 대전에 인류학교라고 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전고등학교가 그동안 서울대학을 많이 갔습니다. 결국 고등학교가 강하다, 조금 세다, 좋다 하는 것은 인류다 하는 것은 서울대학을 몇 명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충남고등학교가 그동안 많이 보냈었지만은 요즘 사립고등학교에서는 대신고등학교 또 한빛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게 고교 평균화되면서 한빛고등학교가 들어와 있죠. 근데 그 이사장이 바뀌면서 거기에서 서울대학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신고등학교에서는 교사를 채용하는데 오히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데려옵니다. 한빛고등학교도 그 이사장이 그 교사를 채용할 때 돈을 더 비싸게 주고 채용을 합니다. 돈을 더 많이 주고. 이것은 대전에 지금 최고의 학원이라고 그러는 제1학원의 그 학원, 사립학원에서 가리키는 서울대학을 많이 보내고 연대 고대를 많이 보내는 그 학원에 보면 그 가리키는 선생님을 돈을 더 주고 데려옵니다. 지금 이렇게 비리로 된 이런 교사들이 어떤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또 이런 교사들이 실력이 없는 교사들을 쓰는 이 재단에서는 어떤 그 학교에서 얼마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또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사립재단의 그 가족들이 이렇게 어떤 비리에만 연루되는 게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다 털어놓고 투명하게, 지금 말씀드린 투명하게 함으로써 그 학교가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지금 지금 중고등학교, 지금 대성학원에 대성 중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가 있고 또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고, 성남에 지금 세종시에 있는 성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 학교에서 비리가 일어나는 것은 가족들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보면은 다른 학교는 또 그렇지 않고 오히려 프리미엄을 돈을 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돈을 더 주고 그래도 지금 데리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유, 그 학교가 어디라 그랬죠? 대신고등학교 하고 한빛고등학교. 그래서 서울대학을 이번에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는 데가 없어서 말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더 있습니다. 두 군데는 아는데. 그죠? 네. 그렇다면은 대성학원 내에서도 돈을, 이게 어찌 보면은요, 대전 시민들이 전체 사립학교 교사, 이 선생님들은 다 돈 주고 들어간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뭐 다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 이 사건이 억울할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진짜 실력 있어서 돈을 더 받고 가신 분들은. 근데 지금 대전시 교육청이 지금 여러 가지로 미온적인 대처로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데, 수사가 지금 너무 반쪽이 아니냐. 이 전교조나 이런 데서는 뭐 지금 감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이사진까지 개편하고 또 승진 비리 수사까지도 더 해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송 국장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일단 그 사학비리라는 걸 접어두고 나면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사학비리라고 해서 지금 다 캐고 승진비리도 캐고 공사비리도 캐고 다 캔다고 해도 구조적인 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되고 이 대성학원 재단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전에 12개 사학재단이 있습니다. 학교는 한 45개 정도 되는데 네. 지금 다들 몸 이렇게 사지면서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왜? 견물승심이라고 분명히 생선을 맛있게 구워서 갖다 놓은 거 있는데 고양이가 들러들어도 한 대 때려가지고 쫓아낸다고 다른 고양이 안 옵니까? 계속 옵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부터 그 선생님 임용 시험을 봤습니다. 예, 임용 시험을 보면서 이제 국가 공무원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초등교육법이 있고 그 법이 또 따로 있어서 네. 거기에 적용을 시켜서 국가 공무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립교원들은 사립교육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에 보면은 거기 52조, 56조를 이렇게 틀어보면은 모든 교원의 권리와 자격은 국공립교원에 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일반 임용고시라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시죠. 고시. 예, 임용고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그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학에서는 16조에 보면은 모든 임명권은 이사회가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학재단의 이사와 이사진들과 교육부 장관과 동격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자격은 권리는 똑같이 그리고 아니 드리면서 예. 나라에서 국가에서 돈은 지원은 다 해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사립학교에. 예. 근데 이 행사는 못 하는군요. 예, 돈만 그렇습니다. 주고. 예. 그래서 그 임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비리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려놓은 밥상이 있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내 밥상 내가 안 먹고 그냥 진짜 정석대로 하겠습니다라 할 사람은 깨끗했던 사람도 어려울 상황 이 제도 자체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사학법에 그 일전에 아주 그 예전에 큰 난리가 났었잖아요. 국가적으로 이 사학법 개정 때문에. 그러니 모든 실질적인 사학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체성은 그랬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가 그 부를 공익적으로 기부를 해서 국가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거였는데 실제는 지금은 조그만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영원히 거기서 그 먹고 사는 생계수단인 사업수단의 하나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더라 하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재수없는 대성학원이 본인들은 그럴 거예요. 재수없이 걸렸다고. 시범 케이스. 예, 시범 케이스입니다 이게. 또 그리고 다른 데는 안 그러냐? 다른 데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빙산의 일각이다. 예, 밝혀지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토탈 그렇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를 다 없애버려야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없앤다고 해가지고 저기 하는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런 문제들을 진짜 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어떤 문제점들이 하나 딱 나타나면 개개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이게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대성학원에 있는 비리교사들을 다 내친다. 그러면 수업받는 학생들, 기간제 교사를 다시 또 채용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또 맡긴다. 그럴 때는 치는 과정, 들어오는 과정, 새로운 선생님 맞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겪는 고통. 그때 저번에 무슨 뭐 아이들 심리치료를 위해서 심리치료까지 보낸다는 이런 것까지도 있었어요.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이사진들이 어떤 이사들이냐? 아주 대단한 이사들입니다. 예? 뭐 대학 총장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변호사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도 계시고 이 대전에 알만한 또 유명 인사가 또 거기에 있고 이런 분들이 이사회를 구성해가지고 아까 장관에 맘먹는 그런 일들을 해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들이 가면 뭐합니까? 거수기입니다. 이게 이사장들이 그냥 하라 가면 하고
그냥 좋은 얘기 하다가 밥 먹고 뭐 오고. 기업의 사회이사랑 비슷한 거죠 뭐. 기업의 사회이사보다도 더하죠. 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전시 교육청에서 할 때는 이사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처리를 했는지, 또 그리고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년에 30억, 50억 이런 돈들을 다 내가 내는데 그 이사들이 얼렁뚱땅 그냥 해가지고 채용비리하고 인사비리하고 재정비리하고 해서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비자금? 학교가 비자금 만들어서 어디다 쓰겠냐고요. 학교 관련된 기관에다 쓸 거 아니에요. 아 저한테 제가 꼭 쓴 사람처럼 얘기를 하네요. 아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안 썼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런 그 의혹과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려 하면 실질적으로 그 관리감독 권한이 이미 교육청에 어찌됐든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네. 그게 실제 이사회에서 어떤 처리가 됐다 할지라도 감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 학부모들이나 학부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봐서 그런 것들이 비교해 가지고 아 이게 마땅하다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부모. 저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뺑뺑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 떨어지고 난 그 부모들의 생각, 지금 현재 비리가 일어나고 또 선생을 이런 사람들을 실력이 없는 사람들을 뭐 시험지를 바꿔가면서 답안을 줘가면서 또 미리 면접 시험을 보는 그 답안지를 주면서 이렇게 해서 들어온 선생님한테 배우는 이 학생들이 얼마나 실력이 늘어나겠는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진짜로 화가 날 지경입니다. 또 하나는 이 교사를 채용할 때 저는 이런 대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교사를 채용하면서 이렇게 사립재단에서만 교사를 채용하는 이런 방식 시스템이 아닌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전체 교사 등용을 할 때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한번 하면 어떤가. 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아예 재단에서는 교사 채용하는 거를 교육청에다 의뢰를 다 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어떤가 하고 저는 한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사립 그 이사장인가 사립학교 이사장이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계거리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지금 모든이라고 모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은 사립학교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사립학교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모든 사립학교 재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 사회에 환원 잘 했으면 그 사회에 환원한 그 초심 모르겠어요. 초심도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그 초심은 믿어주고 처음에 사립학교를 지어서 내가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그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그 생계거리 내 가족들 와가지고 재정 담당 뭐 담당 모든 거 다 그렇게 해서 가족 경영하고 족벌체제를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포기하시는 게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은 진짜 그 사립 그 재단 이사장 설립자 그분의 처음 마음 그 마음으로 되돌아가시고 이미 환원했으면 사회에 내 자산을 환원했으면 그 환원한 재산들이 잘 활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리는 재수없는 게 된 겁니다. 네, 우리 성 국장님. 네네. 이 교육청이 지금 이제 대전시 교육청이 이 논란 속에 지금 감싸기 의혹이 발생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대성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문제에 이런 비리가 있으면은 당연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덜커덕 먼저 선제 대응으로 지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어쨌든 그 평가표라는 건 있을 테고 객관적인, 주관적이지 않은 그 평가표에서 성적으로 봐서는 우수한 성적이 됐습니다. 그냥 턱걸이에서 자사고 지정된 게 아니라
좀 넉넉하게 점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아직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누구를 구속시키고 기소시키고 하는 결론이 안 났던 그러니까 이제 무죄 추정을 한 겁니까 이게? 무죄 추정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명분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당시에는 기본적인 점수가 올라가서 자사고를 지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점수가 됐고 그리고 현재 죄가 있고 비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결론이 나지 않았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장은 좀 틀려졌죠. 그렇죠. 아니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예. 직계보루에 뭐 설동호 교육감이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예. 얘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이 확정 판결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이 설동호 교육감이 시간을 벌어주고 또 뭐랄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중 잣대로 그 법인과 직원들을 감싼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의혹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 분위기만 가지고도 물론 점수는 다 되지만 직권으로, 교육감 직권으로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자사고를 폐지시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자사고를 다니고 있는 1, 2, 3학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들이 이게 당장 문제인 거예요. 자사고가 폐지가 됐을 때 자사고를 들어온 이유와 상황과 지금 3학년들 이 비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수사받고 하는데 그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거 이 3학년 몇 명씩인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1, 2, 3학년이 자사고가 지정이 취소됐을 때에 오는 그 괴리감이나 속상함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그러면 된다는 그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교육감이 대성학원에 뭔가 발목이 잡혀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설을 얘기하는 것도 틀린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틀리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항상 의혹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생산되고 나올 수가 있고 왜 그 설동호 교육감께서 예전에 대성학원에 대성재단에서 선생님으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죠. 다 형성이 인명 돼 형성이 있기 돼 때문에 있겠죠. 예. 뭐 잘못한 거를 감싸주고 상황이고 하지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지 내가 아는 사람이면 그래도 똑같은 거는 네.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나온 얘기나 상황을 갖다가 결부를 시켜서 법에서 결론이 나든 상황이 됐든 이게 더 교육적으로 좋은 방법인지 교육적으로 좀 더 하급이 더 많아지는 건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부정 채용에 연루된 그 교사들을 모두 임용 취소하고 그동안 뭐 지급된 인건비도 전액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맞는 소리입니다. 아 전교조에서는 그걸 주장하던데. 그건 맞는 소리예요. 뭐 얘기하면 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예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관선이사 파견 같은 것은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죄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18명의 인사비리 또 재정비리 뭐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일어난 것들에 대한 책임 이걸 이 사회를 감독하고 학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는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사고 취소 같은 것은 아무리 교육감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왜? 거기에 대해 지금 우리 성 국장님 말씀하신 그 1, 2, 3학년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 아 거기가 또 볼모가 돼 있는 거. 그렇죠. 다시 보면 또 이제 학생들도 사실은 정의를 위해서는 뭔가 감당할 수 있을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학교에 이런 잘못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입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게 할 테니 뭔가 해가지고 또 동의를 했는데 되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자사고 자체를 취소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선량하게 들어온 1, 2, 3학년 있잖아요. 선량하게 들어온 1, 2, 3학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 또 그리고 교육감이 이걸 또 섣불리 이걸 취소한다 만다 자기 결정에 이건 잘못했어 이게 정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시간이 좀 오래돼서 그런데요. 자, 우리 여기 패널 여러분들 1분 정도씩만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대서학원 사태의 전모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파헤쳐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결론은 이제 뭐 이게 뭐가 해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우선 먼저 우리 저 이사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립학교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족벌 경영, 인사비리, 재정비리.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족벌 경영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다. 인사비리든 재정비리든 네. 족벌 경영에서 자기 먹고 살 거리 때문에 자기네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교육을 가지고 생계거리 수단으로 이용하는 족벌 체제가 없어져야 된다는 저는 봅니다. 예, 우리 저 의장님은 한 말씀 해주시죠. 족벌 체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립이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만은 투명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투명성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교사 채용하는데 그 사립 재단에서 채용하는 방식이 아닌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교원 채용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재정비리에서는 지금 그것뿐만, 이 교사에 대한 채용 비리뿐만 아니고 모든 부동산 매매하면서도 함께 가격을 올려서 쓰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남는 돈을 뒤로 빼내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재단에서의 생각, 재단 이사장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송 국장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결론은 있습니다. 네. 해답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얼마 전에 사학교육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저항에 부딪히고 정치권 로비를 당하고 해서 결국 사학교육법을 못 바꾸고 손을 들어준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지 말고, 물론 초심으로 돌아가서 잘 수도 있지만 초심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이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이 돼야 됩니다. 사학교육법에서 우리 장관하고 이사회하고 같은 레벨에서 놓는 개념이 아닌 임명권이나 인사권을 나름대로, 임명권 자체는 지금 얘기하듯이 초등교육법이나 그 교육공무원법 여기서 진행을 하게끔 그 사교육법을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 전에 그게 과정에서 몇 년이 걸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 아까 우리 의장님,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인사가 만사해서 채용을 할 때 지금은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임용고시를 출제를 합니다. 근데 사학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서 관련된 분들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새 나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새 나가서 내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면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인사비리에 관계가 없어라는 자신감을 있으려면 그렇죠. 일부는 또 일부 사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대성학원에서도 한 10년 전에 그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뽑은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고려대나 서울대나 조금 좀 그 학교가 괜찮은 확실히 그래도 좋은 선생님이 오시면은 예. 맞죠. 기상률도 예, 있었던 분들이 지금 한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일종의 공식적인 공채지요. 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전교조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러다 그러면 싫어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해봤는데 별 도움이 안 되고 인사권이 만사인데 그 힘을 무소불위 권력을 놓기가 안타까워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대전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은 아니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원초적인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이사장의 임기나 이런 뭐 이사의 임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종신이에요. 보니까 네. 사학법에 보면 이분들이 종신으로 할 수 있어요. 다 모든 이사나 감사 하나 빼놓고는 모든 게 다 종신으로, 이사장도 종신으로 할 수 있고 이사도 종신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학법이라는, 그런데 이제 사학법을 이게 개정하려 했더니 이 엄청난 저항이 오는데 이 저항을 어떻게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사학법 개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번 우리 대성학원 비리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학부모들이 참 많은 생각을, 고민에 아마 빠질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 교육청의 설동호 교육감님, 이번 이 사태를 아마 주의하면서 오얏나무 밑에서 각글을 매는 그런 듯한 그런 행동이 자칫 우리 시중에 굉장한 의혹을 좀 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깔끔한 대전시 교육청의 처리가 기대됩니다.